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스 트럼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정책적인 협력보다는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외교 회담을 보면 지난번에 그 젤렌스키 회담 때도 보면 벤스 부통령이 당신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 회담을 하다가 중간에 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지, 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마치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선생님이 초등학생, 학생을 야단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왜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야단치듯이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화를 하다가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도 백악관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협력에서 감사를 되게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실제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는 기색을 없다라는 질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정책에서 공공이익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개인적인 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이런 거는 이제 거래적 어떤 세계관이 좀 약간 많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전직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의 거래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맙다는 느낌이 받아야 되는 기브앤테이크적인 어떤 거래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사고에서 감사의 표현도 어떻든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줬으면 상대 국가도 공개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표해야 된다. 아니면 배은망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적대 국가에 대해서 약간 대조적인 표현을 좀 해요. 사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감사의 표현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들이 조용히 지내적인 것들이 약간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요 느낌에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듯한 약간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에게 난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더 존중한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나라서 이렇게 외국에서 감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도, 리더십의 증거 자료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좀 강한 것 같고요. 브랜드 관리에 대한 자존심 강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이름을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기 되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권력의 비대칭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어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이런 자리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비즈니스적인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경험에서 있어서 부동산 사업가 시절 이제 트럼프는 칭찬과 감사를 늘 요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성장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장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기는 게 전부다. 라는 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요를 해라. 이제 어릴 적 시절부터 이제 성공이나 이제 거래를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무조건 이기는 게 좋다고 해서 굴복을 시키고 이제 어쨌든 감사의 표현을 받아라라고 이제 아버님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고마움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제 외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성과를 드러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공을 쌓았는지를 좀 자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구조를 그리고 외신들을 통해서 현재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동맹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좀 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향후 이런 외교는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오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동맹국의 신뢰가 약화됩니다. 당연히 동맹국의 신뢰가 약화될 거죠. 조건 없는 동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맹이 없어지는 거겠죠, 당연히. 이로 인해서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주 국방이 논의가 되고 핵무장 여론이 증가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핵을 이제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미국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프랑스도 이제 유럽 안보의 독자 체제를 뭐 주장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독일도 국방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약하게 되고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개인화된 외교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통적인 외교 채널을 거치기보다는 정상의 개인 신뢰나 감정적인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맨쇼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김정은과의 어떤 러브 레터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우디 왕세자 간의 직거래를 하고 있고 사실 푸틴도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푸틴과의 직접 거래를 사실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접근은 사실은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을 자꾸 이제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가 바뀌면 180도 다른 외교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제 간의 관계 시스템이 아닌 인물에 자꾸 외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래 외교의 정착이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명문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외교가 필요 없게 돼요. 그냥 하나를 주면 됩니다. 그냥 하나를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게 되게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좀 약간 그리고 트럼프는 이게 모든 게 제가 볼 때 약간 오바마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 오바마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자꾸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있는 것 같고 규범과 가치가 외교의 기준이었다면 실익이 중심이 되고 사실은 계산 가능한 대가 외교가 자꾸 됩니다. 그래서 안보 제공이 되고 방위비가 증액이 되는 것 같고 시장이 개방이 되면 사실은 이제 무역 보복이 철회가 되는 것 같고 정보가 공유가 되면 사실은 정치적 충성이 요구되는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계산된 어떤 그런 게 자꾸 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되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딱 계산이 딱 되기 때문에 이제 뭘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미국이 공백이 생기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꾸 뭔가가 오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우호 국가가 정상적 국가가 소통이 자꾸 되는 약간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권위주의 국가들이 트럼프 스타일을 활용해서 미국 견제를 자꾸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 언어의 정치화가 되는 것 같고 감사가 의무가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만나면 감사합니다. 라는 게 의무화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땡큐가 그냥 의무화되는 의무적으로 밥 먹었냐고 우리 만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라는 게 실제로 밥 먹었냐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밥 먹었냐는 얘기를 하는 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처럼 감사하다는 얘기를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 충성 맹세를 감사처럼 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교 성명을 내정 간섭처럼 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감사 언어 조초 이제 지불 통화가 전락을 하는 약간 이런 문화가 되는 약간 어떤 약간 서글픈 시대가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 시스템으로만 보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은혜 보답 방식으로 오히려 동등한 외교 전략보다는 복종과는 관계로 좀 비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